IMC 관점에서 기업 홍보물 기획 및 시안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김규림입니다. 앞서 제가 선정한 주제는 일러스트 페어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아트 축제를 말합니다.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선정한 페어는 서울 일러스트 페어입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열리며 참가하는 작가분들은 자신의 특색 있는 작품을 가지고 페어에 와주시는 사람들께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저는 제 디자인을 보여주기도 하며 저 또한 디자인적 감각을 늘리고자 직접 참가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좀 더 다듬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중 하나는 캐릭터로 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도의 초대를 받아서 가보았을 땐 캐릭터 분야를 많이 판매하시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캐릭터 시장은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규모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듯 2013년에서 18년까지 5년 새에 4.7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캐릭터 산업이 메신저, 게임으로 확장되어가며 기반이 갈수록 넓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10대에서 20대 사이에 트렌드 상품의 의미는 일상의 작은 재미 추구라는 말이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캐릭터 제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캐릭터라는 것을 선정한 이유를 4가지로 뽑았을 때 먼저 대상의 특징을 간결하게 응축한 시각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양한 매체에 적용하기 쉽기 때문이죠. 또한 의인화한 콘텐츠이기에 다른 콘텐츠보다 공감이 쉽고 이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풍부한 이미지와 개성으로 인해 쉽게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멀티유즈에 적합한 콘텐츠로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기에 캐릭터로 뽑았습니다. 저 또한 앞서 말했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캐릭터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며 백호라는 캐릭터를 디벨롭시켜 다양한 전략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일단 백호는 단순하게 생긴 캐릭터로 현재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살펴보았을 때 또한 단순한 캐릭터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어 선정한 저만의 캐릭터입니다.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로 2가지 색상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캐릭터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손과 발이 둥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흰 털과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의 하단의 내용과 같은 스토리를 짜보았습니다. 구체화시키기 전에 다른 캐릭터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오구라는 캐릭터입니다. 오리너구리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이며 점점 단순화시켜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캐릭터입니다. 이 오구라는 캐릭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넓게 알려진 캐릭터인데요. 먼저 온라인부터 살펴보자면 노트폴리오에 자신의 캐릭터 작업물을 올린 경우입니다. 주된 타겟으로 20대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경로입니다. 다음은 카카오톡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그 속에 이모티콘이라는 캐릭터 감정 표현을 사용하는 매체 중 하나입니다. 이모티콘 시장은 2020년 들어 2천만 정도의 구매자 수를 달성할 정도로 커져갔으며 오구라는 캐릭터가 유명해진 계기 중 하나입니다. 오구 캐릭터만의 인스타 계정입니다. 이곳은 오구라는 캐릭터를 알릴 뿐만 아니라 제품이 새로 출시되거나 콜라보 관련 내용들 또한 업로드되어 소개하는 매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오구라는 캐릭터를 브랜드로서 강화하는 효과 중 하나로 새로운 소비문화 트렌드 중 하나인 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팝업 스토어입니다. 2019년 펀슈머라는 소비 트렌드로 다시 떠오른 마케팅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오구라는 캐릭터를 각인시켜준 매체입니다. 매생이라는 캐릭터이며 종류는 모스볼이라는 것에서 모티브를 따온 캐릭터입니다. SNS로 유명해진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매생이 캐릭터만의 인스타 계정입니다. 주로 캐릭터 이벤트나 제품 출시 시 소개해주는 매체 중 하나입니다. 페어 및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오프라인으로 알리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모르던 사람, 알던 사람 모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홈페이지로서 판매하는 게 아닌 네이버 폼이라는 곳에서 양식을 작성한 후 정해진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이템들을 기재해 놓을 시 구매자들은 빠르게 확인하고 구매 가능합니다. 제 브랜드를 타겟으로 할 연령대는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도가 높고 유행을 이끌어갈 10대에서 20대입니다.
다음은 페르소나입니다. 김유정 학생은 20대로 A대학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이 친구들과 SNS 대화를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 및 자신의 감정 표현을 극대화시켜줄 이모티콘을 찾았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법한 것을 찾고 있는데요. 여정 맵을 보듯 친구와 연락을 하려고 하고 공감될 만한 이모티콘을 찾지만 많은 종류의 이모티콘과 공감되지 않는 이모티콘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일상생활에 있을 법한 나이대 관련한 이모티콘을 제작할 예정이며 10대와 20대가 자주 사용하는 SNS를 통해 당신이 공감할 만한 이모티콘이 있다고 홍보하여 구매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르소나입니다. 김하나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캐릭터에 관심이 많아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 갈 예정입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참가하여서 다 둘러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패에 도착하였고 입장을 하였을 때 넓은 공간과 100명이 넘는 작가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눠주는 지도는 간단하게 소개만 있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어느 부스에 갈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서울패 해시태그를 통해 이벤트나 정보를 소개해주는 내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벤트를 통해 부스를 홍보하고 정보는 캐릭터 및 굿즈 구성 또는 자신의 부스 좌표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복잡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굿즈 개발 및 소개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매자는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며 유행을 이끌어가는 10대에서 20대를 선정해 보았으며 캐릭터에 대해 관심이 많아 구매를 하거나 이 컨텐츠를 SNS로서 유입이 되어 구매를 한다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예시로 페어 혹은 온라인 홍보가 되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장소는 온 오프라인 두 곳에서 나누어져 상황에 따라 구매 가능합니다. 주로 소비자들은 SNS로 유입이 되어 캐릭터를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지 단계에서는 타겟과의 커뮤니케이션 접점을 확대시키고자 타겟 나이대가 이용하는 SNS인 카카오톡과 인스타를 통해 홍보하려고 합니다. 10대를 타겟으로 하여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할 만한 모습들을 이모티콘으로서 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 타겟층이 자주 이용하는 SNS,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인스타로는 캐릭터의 한 컷 일러스트 혹은 기념일마다 캐릭터와 콜라보하는 형식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짧은 영상으로 캐릭터를 홍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일러스트 페어 관련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까와 다른 점이라 하면 인지 단계에선 캐릭터를 홍보하는 것뿐이지만 경험 단계에서는 서울 일러스트 페어 관련하여 부스 및 부스의 이벤트를 소개해주는 단계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여줄 굿즈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오프라인에서 판매 가능하며 앞서 말했던 캐릭터들이 페어에서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확산 단계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벌일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제 부스를 찾아와 주시거나 이러한 분들을 뽑아 이벤트를 하여 제 캐릭터를 좀 더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고민하시다가 구매를 못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폼을 열어 굿즈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단계에서 인지와 경험 단계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액션 플랜입니다. 앞서 짜보았던 전략을 달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지 단계에선 제 캐릭터를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경험과 확산 단계에서는 페어 참가 시 캐릭터를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런 식으로 짜보았습니다. 구체하기 전에 캐릭터 이외의 공간에 들어갈 색상을 지정해 보았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주로 쓰이는 색상에 선정해 보았으며 캐릭터의 귀여운 느낌에 맞춰 파스텔 계열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각화할 사용자 니즈에 맞춰 주로 홍보할 수 있게 이모티콘과 SNS 업로드, 캐릭터 굿즈 제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스케치한 모습입니다. 캐릭터의 표정과 상황들 연출을 해본 모습입니다. 얼굴 표정에 맞는 캐릭터 표정과 상황들을 연출해본 모습입니다. 이후 제 부스를 홍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메모지 A 시안입니다. 가로형으로 한쪽에 캐릭터를 배치하였습니다. B 시안입니다. 기존의 메모지와 다른 모양으로 독특함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메모지 C 시안입니다. 선정한 4가지 컬러를 활용하였으며 메모지 한쪽에 캐릭터를 배치하였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그립톡 디자인입니다. 핸드폰 뒷면에 부착하여 보다 캐릭터와 고객의 접점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캐릭터의 다양한 동작을 활용한 공책 디자인입니다. 학생들의 구매율이 높은 공책 크기인 A5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이는 학교와 문방구의 학생들이 구매하는 공책의 크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인지 경험 단계에 사용될 SNS 계정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하여 디자인 및 부스를 홍보할 매개체입니다. 이는 A5 공책을 목업한 자료입니다.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들을 활용한 디자인입니다. 왼쪽이 뒷면이며 오른쪽이 앞면입니다. 다음은 엽서입니다.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서 가장 구매율이 높은 제품 중 하나이기에 선정한 제품입니다. 캐릭터의 동작과 선정한 컬러를 사용하여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여주었던 메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동작과 선정한 컬러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좌측은 그립톡으로 캐릭터의 동작들을 활용하여 제작해 보았으며 우측의 SNS 계정은 캐릭터의 소개 및 홍보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판넬 디자인 A 시안입니다. 세로형으로 이모티콘과 캐릭터 활용하는 모습들을 하단에 배치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B 시안입니다. 캐릭터에 활용된 모습들을 좀 더 크기를 키워서 제작한 시안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